자세한 정치권의 상황을 이분을 모시고 듣고자 합니다. 원로 목사이시자 보수계 원로로 정평이 자자하신 분이죠.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위원장님 꽤 오래 전에 뵙고 못 뵀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처음 뵙는데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이제 치러지는 상황입니다. 2017년 이후 8년 만 두 번째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관저에서 이제 퇴거를 했고 또 형사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이제 출석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이제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네. 나라로도 불행하잖아요. 국민들이 5년 하라고 책임을 맡겨줬는데 어쨌든 그 책임을 지금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일이 일어나서 또 갑자기 대선 노출이 되고 사실 지금 뭐 나라 형편이라는 게 국민들이 살기가 참 힘들고요. 예.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 대통령 유고가 지금 4개월째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뭐 나라가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에 지금 뭐 통상사절이 갔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은 정부하고 무슨 약속을 미국이 할 건가. 나는 그런 것도 참 걱정해. 오늘 저녁에 지내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네네. 또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도 옛날에 한번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탄핵을 당하지 않았어요? 네. 이분하고 이제 탄핵 당한 후에 조금 태도가 좀 달라요. 그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가 비대위원장이었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경륜이 있어서 그런지 이분은 이렇게 침묵을 하셨어요. 한 다음에. 네네. 근데 윤 대통령의 경우는 조금 소란해요. 관저를 나갈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들어가서도 뭐 다 이기고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 못해. 뭘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어?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또 갈 때도 무슨 개선 장군 가듯이 그런 모습 같은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가지고 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국민 분열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윤어게인이 그러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신이 뭡니까? 뭘 어게인을 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가족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 물론 가짜 뉴스도 있었겠지만 무슨 뭐 소통 부재에다가 무슨 윤석열 정권의 정신이 뭐가 있다고 그거를 어게인해요? 예? 이거는 다 잘못된 일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새롭게 나가야 된다. 나를 건너뛰고 잊고 나가야 된다. 이런 자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은 1차 경선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TV 토론을 포함해 이제 2차 경선으로 2명의 후보를 추리게 됩니다.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한동훈. 반탄파 그리고 찬탄파 구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따라서 2대1은 나뉘거든요. 지금 이 대통령 찬탄 반탄 이 4명의 후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됐어요. 내가 그 나경원 후보 캠페인이 고문이 됐는데 네. 뭐 할래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김문수 후보하고도 내가 50년 인연이고 홍준표 후보하고는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해봤고 자기는 뭐 내가 무슨 와서 사정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허락을 한 건데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인연도 있고 뭐 그래 그분들도 나보고 좀 무슨 역할을 좀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사양했어요. 근데 이 나경원 후보가 나보고 고문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나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나오기 전에
나한테 그런 걸 부탁했으면 의논했으면 난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 네? 왜 나오느냐 뭐들어 나오느냐 그랬을 텐데 이미 나와가지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안 할 수도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그런 오랜 인연이거든요. 나경원 후보하고는. 네. 뭐 내가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갔었을 때 나경원 후보가 초선 대변인이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연이 오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공헌을 했는데 아깝게도 낙선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탈락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차담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은 탄핵을 반대 김문수 후보도 하고 저기 홍준표 후보도 하긴 했는데 그 사람들 우물쭈물했어요. 김문수는 뭐 국무위원이니까 그렇죠. 뭐 자기 임명한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못 했잖아요.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뭐 차담으로 후보를 나오니까 저 윤 대통령의 그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 투표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일반 국민들은 탄이 많거든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물론 아무리 그 역선택을 방지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이 국민의힘이 좀 어수룩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전략적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주당은 전략적 투표를 할 까닭도 없어요. 혼자인데 무슨 전략이고 나발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은 되는 사람들인데 이게 국민의힘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찬성파가 반대파가 세 사람이 되면은 그 찬성파가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2차 투표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반반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둘씩 토론을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는 안철수 후보는 한 사람밖에 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만 세 사람이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 맞수 토론할 때 상대로.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이 네 사람의 토론을 오늘 저녁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예측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침작한데 아마 네 사람의 이슈가 탄핵에 대한 이슈일 것 같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뭐 어떻게 또 뭐 이게 계엄령을 하기까지 책임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뜨거운 아마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번 그 8사람이 할 때는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무슨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뭐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 보고 왜 그 높은 구두 신고 다니냐 뭐 머리는 뭐냐 뭐 이 보형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격적인 개인에 대한 신상털이는 없었거든요. 아마 이번 네 사람이 하는 요 토론에서는 뜨겁겠죠. 뜨겁게 이제 그게 대두가 될 거예요. 흥행에 성공을 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고 뭐 특별히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명태균 사건과의 이제 관련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보도가 됐으니까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검증 같은 게 서로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또 뭐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몰릴 거래요. 세 사람이 지명한 걸 보니까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나저나 나경원 후보는 괜찮으세요? 너무 낙심을. 많이 낙심을 했어요. 그동안 뭐 4등밖에 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선거를 많이 나왔지만 2등하고 그랬거든요. 2등 3등 했는데 이번엔 좀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 나가지 말았어요. 왜 나가요 거길 보더라. 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했고요. 그 한동훈 후보는 윤 전 대통령 윤리위원회 제명으로 입이 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찬탄파 후보들의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윤석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처신을 잘 하셔야 될 일이고 당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뭐 윤리위원회 해부한다든지 그런 말은 나는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라 출당을 시키라는 요구가 대단했어요. 저는 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당사 앞에서도 데모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네. 뭐 쇄신의 의지가 없다는 등 뭐 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켰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거는 탄핵이 됐으면 그거로 된 거예요. 그 이상의 징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무슨 예. 당에서 출당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요? 그거는 네. 너무 잘못하는 일이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하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 홍준표 대표 후보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이러는데 사실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를 안 했는데 홍준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좀 무슨 소린가. 내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들어온 지 없어서 말씀으로지만. 예, 그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탄핵으로 일단은 책임을 진 거다. 그럼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의 이런 입장은 좀 과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홍준표 거죠? 후보의 말을 빌리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